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일요일날 낮술을 부르게 하는 비죠. 네, 항상 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그 파전에 막걸리 같은 거 먹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겨울비라는 게 사실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가워하는 비는 아닌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집회에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좀 참여를 안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마음이 좀, 무겁다는 분들도 계시고, 댓글에 좀 그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또, 기운을 받을 때가 있고, 어떤 조직이든 정당이든, 또 반대로 이제 좀 수세에 몰릴 때도 있고, 또는 시련을 겪을 때도 있는데, 그런 거 다 겪어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겪어내야 이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이런 당도도 다 그런 걸 겪어내서 저렇게 큰 당이 된 거고, 또 이 정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당이라는 거죠. 정당 이꼬르 공당.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그냥 친목 단체나 또는 저 같은 민간 단체나 이런 것들은 소위 얘기해서 책임과 의무가 별로 없죠. 근데 이제 공당은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당으로 들어서기 위해서의 어떤 그런 통과 의례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조금 겪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어제 이제 그 박수호 작가께서 이제 참석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안 하셨다고 이제 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깊은 뜻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본인이 이제 어쨌든 큰 혐의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에서 참석을 안 하실 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박순혁 작가께서 금융개혁당과 당연히 인발부 돼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불가역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개혁당에서 박순혁 작가가 없다,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박지모 회장님이라든지 또는 한투현 이런 분들도 일단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일단 지금 이제 제가 어저께도 이제 결혼식 가서 누가 한 분 인사했어요. 요즘에 길거리 가면서 저하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보통 그냥 인사하면 저런 겁다 하고 넘어가실 텐데, 자꾸 이게 인사하시면서 구독 영상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좀 송구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훌륭하게 만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인사까지 해주시니까 내가 너무 좀 미안한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제가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안하다는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저도 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어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박순혁 작가께서 중책을 맡아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제 금융개혁당 총재로서 국회의원이 나가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만약에 이제 박순혁 작가께서 국회의원을 내년 4월에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건데 좀 적당한 자리가 없을까? 좀 좀 박순혁 작가께서 오피셜한 자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직속위원장 자리가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워낙 애를 많이 안 낳고 있으니까 그 저출산 고령화위원장을 사실 약간 좀 많이 좀 하려고 했죠.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당의 핵심 인사 이런 분들이, 그래서 실세라 그러죠. 실세.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위원장을 많이 하시려고 했고, 지금 고령화위원장은 그냥 교수 출신이고 뭐 그렇게 뭐 실세 이런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정당인입니다. 정당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위원장 같은,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거기 위원회를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 위원들이 대부분 다 그냥 장관들로 돼 있어요. 왜냐면 사실 장관들이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뭘 하는 게 없어. 결과가 나온 것도 없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뭔가 결과가 나온 게 없으니까. 왜냐면 거기 위원장들은 대부분 다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임명직 소위 얘기해서 그냥 교수를 하다가 잠깐 와서 자기 이름 날리고 나중에 공천받아서 이제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뜻이 없으신 거지. 예, 그런 데서 실제 이거를 잘해야 되겠다는 뜻이 없으신 거야. 근데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민주평통위원회 이런 것도 있지만 참 많은데,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위원회들은 다들 자기 한 자리 어디 했다, 나 여기 이 정권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약에 딱 지금 살아계신다, 18년 독재하면서 물론 욕도 많이 드셨지만 그 실질과 실용을 좋아하는 그 분이 만약에 딱 살아계셨다고 한다면, 야, 국정 운영하는데 장관 몇 명 있으면 되지, 뭔 위원회이고 위원장은 뭐야? 그리고 위원장을 만들었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뭔 일을 해야지,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거 뭐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들었긴 얘기로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공직에 오랫동안 근무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박정희 때는 청와대가 그렇게 큰 위세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바로 바로 대통령하고 직대, 그러니까 장관하고 바로 얘기를 하지. 대통령 장관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이 뭐 이렇게 중간에 껴가지고 뭐 이렇게 수석이니 뭐니 이런 게 의미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서 나가 있는 거지. 한 발 원스톱 해야 돼. 앞서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위원회니 뭐 조직이니 만들지 마라. 내가 다 일일이 챙기겠다. 건설부면 건설부 장관, 외교부면 외교부 장관, 경제기획원 장관이면 경제기획원 장관, 나하고 같이 얘기를 해. 뭐 중간에 또 누가 끼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뭐 어떤 비서관이니 수석이니 뭐 끼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보고하고 할 필요 없어. 너 빠져. 내가 직접 얘기할게, 장관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고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거든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바라고 싶은 게 뭐냐면, 스타일도 사실은 뭐 시원시원하시고 또 자기가 직접 뭐 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어쨌든 간에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도 하셨으니까, 검찰총장이란 뭡니까? 위에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서도 이태리 검사들한테 또 수사 압력 받지 말게 해주고, 또 본인이 또 직접 수사도 내리고 이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뭐 비서관이나 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보고받지 마시고 직접 장관들하고 얘기하시고 직접 지시를 내리시라는 거지.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저출산 고령화위원장이라는 분들 같은, 예를 들면 그걸 하나 따지면은 지금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이제 모 국회의원, 동작구 국회의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모 동작구 국회의원을 시켰는데 그분이 뭐 서울법대 후배인데 대통령 욕해가지고 절고 내려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라는 거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정말 대한민국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이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타협할 수 없는 이슈고, 그냥 뭐 누구든 간에 이거는 해야 되는 이슈라는 거지. 이건 뭐 마치 국민의힘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네가 나한테 직보를 해서 대통령한테 직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걸 하라고 해서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뭔가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지금 보면 뭐 위원장이라는 분들이,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들이라는 분들이 뭘 하는지는 국민들도 몰라. 그리고 그들이 뭔 기획을 내가지고
한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국정 돌아가는 부분에 이런 것들을 막 참여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뭐 대통령 캠프든 뭐 또 거기 계신 분들 얘기를 좀 듣고 이렇게 해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그래도 뭐 민주당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뭘 떠나서 어쨌든 간에 대통령 직속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으면 그거에 위원회에 걸맞는 어떤 분들한테 권한을 주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 같은 것은 되게 중요한 위원회잖아요. 나라가 인구가 있어야 뭐 국가가 발전하는 건데 그런 부분한테는 정확한 권한을 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박수영 작가가 지금 이제 어떻게든 놀고 계시잖아요. 백수란 말이죠. 백수. 저는 백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금양에서 이제 뭐 파이어가 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튜버긴 하지만 본인 유튜버를 해가지고 돈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유튜버들은 다들 뭐 몇십만 해가지고 뭐 조회수 어떻게 해서 다들 뭐 진짜 꿀 같은 돈이 들어오겠지만 제가 봤을 때 박선호 작가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봤을 때 사람이 뭐 그 주식 투자해가지고 근데 지금 차익을 못 남기잖아요. 뭐 다 계좌 까가지고 딱 보여주시는데 그거 뭐 3년 동안 안 팔기로 하셨다면서 그러면 팔아야 뭐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 거 할 텐데 그 생계비나 이런 것들은 누가 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박순환 작가께서 일단 금융기획단 총재를 하셔가지고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르고 그 직전에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던 게 뭐냐면 2차 전지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위원회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대통령께서 왜 미래 산업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를 만드셔서 그 위원회를 박순환 작가께서 위원장을 좀 맡겨달라. 왜 얼마나 부지런해요 사람이 막 이것저것 따지고 어디 심포지엄도 다니고 계속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시는 그 정렬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대통령 직접 보고하면서 보고를 하면 박순환 작가만큼 보고 잘하실 필요가 있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고 내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케미도 맞을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도 어쨌든 재미있는 캐릭터잖아요. 뭐 이렇게 같이 술도 한잔하면서 소주도 한잔하고 새벽 1~2시까지 얘기도 하면서 기지개 끓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박순환 작가 오죽 재밌어. 유머하면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좀 권력의 그 앞에 있는 그 대통령하고 얘기를 좀 직접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좀 박순환 작가께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 근데 제가 사실 제가 아시는 친구들도 뭐 그렇고 제 아시는 선배님들도 그렇고 대통령실이든 뭐 주요 정부 장관에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사실은 전화 걸어가지고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왜? 그거는 인사청탁이잖아.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건 의견. 이 방송을 통해서 의견이라는 거. 저는 공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맞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만약에 정말 어떤 뭐 특임 장관, 뭐 미래 산업에 대한 특임 장관을 주셔도 좋고, 박수호 작가에 대한 특임 장관, 정말 2차 산업 및 이런 특임 장관, 미래 산업에 대한 특임 장관을 박수호 작가를 시켜서 뭐 국무회의 때마다 한번 들어보고, 뭐 정말 유튜브 듣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실제 얼굴도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얼굴도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보면 되게 잘생겼다는 소리 있어. 그리고 키도 크고, 막 팔다리도 길고, 뭐 이런 몸매도 좋은 어떤 그런 분이 딱 와서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말도 재미지고. 또 똑똑하잖아. 아는 것도 많고. 근데 그런 분들을 국무회의에 앉혀서 좀 얘기를 들어보는 자리가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정말 뭐 국무회의까지 주기는 정말 힘들다. 라고 한다면, 뭐 금융감독원장 이런 거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저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위원장처럼 미래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수영 작가를 좀 앉혀달라는 게 제가 지금 대통령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비록 그래도 당비도 많이 냈어요. 정말 남들 뭐 10,000원 낼 때 저는 뭐 한 달에 5만원씩 낸단 말이야. 당비 5만원씩 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것도 지금 몇 년째 내고 있고 월드비전에 제가 10년째 6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제가 참 어떻게 보면 뭐 별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나름대로는 도네이션도 하고 또 정치적 후원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 제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나는 또 어떻게 보면 뭐 예전
그 당의 대통령 캠프에 있었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에 내가 나쁘게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을 제가 찍은 것도 있고 그래서 봤을 때 지금 박수영 장관께서 미래산업위원장 특히 2차 산업과 관련된 미래산업위원장을 하시면 너무 이 국가에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당장 어떤 그 정책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무슨 영감을 받으실 때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보수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얘기를 할 때 들으면서 영감을 받으면서 딱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정책을 딱 만드는 걸 떠나서 박수영 작가께서 막 국무회의 때 얘기를 하면서 특임장관으로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위원장으로서 미래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사람들이 막 그냥 틀에 박힌 얘기하고 그냥 교수들이 막 얘기할 때 박수영 작가께서 딱 그 얘기를 하더라도 물론 10개 중에 8개는 듣기 싫은 얘기겠지. 하지만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그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이 일어나겠다. 이런 부분들을 또 해가지고 한두 개도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지 못하면 박수영 작가를 그냥 아예 그냥 그 자리에 앉혀버리면 그 사람이 그냥 조직의 매기가 돼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매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혼자 그냥 괜히 내가 어떻게 내가 손에 피 묻히기 싫으시면 그냥 박수영 작가를 딱 앉히시면 가장 편하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자꾸 이제 지금 현재 뭐 수사 단계에 있고 막 이렇다고 해서 걱정하실 게 아니라 그분은 어쨌든 간에 이익 본 게 없잖아요. 뭐 자기가 사익을 낸 것도 아니고 뭐 주식으로 돈을 번 게 아닌데 돈을 안 버는 사람한테 무슨 죄가 있어요? 이익이 있어야 범죄 이익이 있어야 무슨 뭐 본인이 무슨 죄를 받지. 그러니까 박수영 작가께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냥 짧은 형법 지식으로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했던 짧은 형법 지식으로 생각했을 때도 죄가 없어요. 왜? 범죄 수익이 없잖아요. 범죄 수익이. 범죄 수익이 없는데 어떤 죄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박수영 작가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렇게 훌륭한 인재가 어떤 공적인 자리를 갖지 못하고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떤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운영본부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너무 아깝고 오히려 국가의 큰 위치에 지금 서서 미래산업 그 2차 전지 같은 미래산업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장을 시켜주시면 너무 어떻게 보면 인재를 적조에 쓴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오늘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이 부분 한번 참조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지자로서 그리고 또 당비를 낸 입장에서 한번 꼭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